느끼고 하는 존재 이번에 1장 존재에 관하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태초에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이성보다 더 먼저 앞선, 느낌보다 더 먼저 앞선 존재가 먼저 있었다. 그 존재는 무슨 형이상학적인 거창한 그런 존재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감각, 여기서 말한 센스, 감각이 뭐냐면 다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고차원적인 지각이라거나 패턴화할 수 있는, 범주화하고 표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다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디텍팅을 하는 아주 저차원적인 인지 능력이다. 그런 감각을 할 수 있는 저차원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항상성을 통해서 작동을 한다. 이 항상성은 명시적인 의식, 명시적인 지능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데닛의 용어로, 철학자의 데닛의 용어로 치면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의식적인 지능이 없어도 꽤 의식적인 지능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향적 태도로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작동하는 비명시적 지능, 항상성의 요구에 따라서 생명은 늙어 죽을 때까지 최대한 항상성을 작동시키면서 살아가더라. 이것이 생명의 목적의 주제였죠. 그리고 항상성의 명령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완전히 생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박테리아도 아니고 유사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도 그런 부유하는 합리적 근거, 나름대로 비명시적 지능의 일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여러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몇 차례 당혹스럽게 괴롭히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지능을, 아주 교묘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비명시적 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바이러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몸과 신경계가 결합을 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표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억의 저장을 일으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면역계, 유전자, 면역계, 좀 데네피즐의 기억, 명시적인 기억까지, 그리고 이후에 그 기억을 기반으로 상징, 인공물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 등까지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한 신경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자연에서 나중에 만들어낸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례를 들었죠. 많은 비유와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는, 비유는 원시적인 우편망과 전보, 그러니까 신경계 이전에는 혈관 등을 포함한 체액이 느리지만 믿음직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정보를 전달해줬는데, 그 원시 우편망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 이후에 동물이 등장을 하면서, 동물계가 등장을 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 신경계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진화적으로, 진화의 역사상에서. 그때 그거를 전보라고 표현합니다. 데니얼 데닛은. 그래서 신경계 이전의 체액 순환을 원시적인 우편망, 구식 우편망이라고 표현했고, 이후에 생긴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우렁생이를 예로 듭니다. 꿈꾸는 기계의 진화에서 우렁생이를 예로 들죠. 더 이상 우렁생이가 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시적인 뇌라고 할 수 있는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하등한 존재인데, 그 우렁생이가 쭉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정착을 하면은 자신의 신경계를 다 먹고 영양분으로 소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후에 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냥 영양분으로서 오히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신경계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뇌는, 그리고 뇌를 포함한 신경계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신경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존재, 느낌, 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존재는 말 그대로 감각밖에 하지 못하는 아주 원시적인 생명체라고 할 수 있겠죠. 데닛의 용어로 또 표현하자면 다윈형 생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명시적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도 있죠. 정족수 감지를 하거나 장애물에 대한 감각을 하거나 그런 생물도 있지만 거의 아주 원초적인 인지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이후에 그리고 신경계가 생기면서 느낌이 발생하게 되고, 느낌은 뭐냐? 느낌은 생명체가 생명 유지의 필요에 따라 몸 안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려는 자신의 몸 상태를 마음속에서 표상하게 해준다. 그리고 느낌은 마음이 가장 먼저 일으키는 현상 중 하나로 중요도가 매우 높은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느낌은 몸 안에서 생명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그 지식이 모두 의식되도록 만든다 라고 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서 느낌은 신체 예산의 요약본이라고 하시면 아주 거칠게 잘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사 펠드만 베럿,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쓴 리사 펠드만 베럿의 용어를 빌리면 신체 예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몸의 자원, 에너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몸을 가동시키기 위한 필요한 자원들인데,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잘 분담이 되고 불필요할 때는 누수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 신체 예산을, 그런 신체 예산, 내 몸의 상태, 내 몸이 어떤, 내 내부의 장기가 피곤한지 병들었는지 아니면 좋은 상태인지를 일일이 언제나 다 전달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것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신체 예산의 요약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느낌은 생명 유지의 필요에 따라 몸안 기관들의 기능을 조절하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셀프의 상태를 아주 거칠게 말해서 요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곤하다, 자고 싶다, 불쾌하다, 불쾌를 만족, 불쾌, 이것들을 나누는 아주 원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알미라는 게 나중에 비로소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 신경계가 있어야만 이 느낌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전달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행위들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한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IM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의식이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는 매우 기초적인 기반이 닦아지게 됐다 라는 게 이 1장 존재에 관하여 느끼고 하는 존재, 원제로는 feeling and knowing, 존재에 관하여의 아주 요약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존재에 관하여. 그리고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요약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요약해봤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